200m 상공에서 본 색이 가짜일 수 있을까요? 미국 드론 오퍼레이터 닉 톰슨은 10년 경력 동안 이런 의문을 품은 적이 없었습니다. 아이슬란드 빙하의 청록색, 사하라 사막의 황금빛, 노르웨이 피오르드의 에메랄드. 모두 진짜였으니까요. 그런데 2025년 10월 어느 저녁 LA 작업실에서 본 20초짜리 영상. 한 편이 그의 상식을 뒤흔들었습니다. 한국의 산이 붉은 파도처럼 출렁이는 장면이었죠. CG 아니냐는 댓글이 수백 개 달려 있었습니다. 닉은 확신했어요. 저건 실제다. 그리고 저 지형을 하늘에서 보면 세상이 바뀔 거라고. 그날 밤 그는 모든 프로젝트를 취소했습니다. 12시간 후 태평양을 건너는 비행기에 올랐죠. 목적지는 대한민국 설악산. 혼자 떠난 여정은 곧 4개국 크리에이터를 하나로 묶는 프로젝트가 됩니다. 그리고 전 세계 2천만 명이 그들이 담은 계절을 보게 되죠. 하늘에서 시작된 이야기가 지금 펼쳐집니다. 시작하기 전 좋아요와 구독은 영상 제작에 도움이 됩니다. 안녕하세요. 저는 닉 톰슨입니다. 미국 로스앤젤레스에서 드론 오퍼레이터로 일하고 있어요. 10년째 하늘을 날며 지구의 풍경을 기록하는 게 제 일입니다. 처음 드론을 날린 건 대학교 3학년 때였어요. 건축학과 학생이었는데 건물을 위에서 촬영하다가 완전히 매료됐죠. 졸업하자마자 카메라를 들고 세계로 나갔습니다. 아이슬란드 빙하, 노르웨이 피오르드, 아프리카 사바나, 사람의 눈으로 볼 수 없는 각도로 세상을 담았어요. 2025년 10월 어느 저녁이었습니다. LA 작업실에서 노르웨이 오로라 영상을 편집하고 있었어요. 다음 주 클라이언트에게 납품할 프로젝트였죠. 잠깐 쉬려고 휴대폰을 집어들었습니다. SNS를 스크롤하다가 손이 멈췄어요. 20초짜리 영상 한 편이 떠올랐습니다. 붉은 산이 바람에 출렁이는 장면이었어요. 제목은 간단했습니다. 붉은 파도. 업로드는 리처드 헤인지, CNN 다큐멘터리 PD였죠. 영상을 다시 재생했습니다. 산 전체가 붉은색과 황금색으로 물들어 있었고 바람이 불 때마다 수백만 개의 나뭇잎이 한꺼번에 흔들렸어요. 10년간 전 세계를 날아다녔지만 저런 색은 본 적이 없었습니다. 댓글을 확인했어요. 한국 설악산이라고 했습니다. 처음 듣는 이름이었죠. 노트북을 열어 검색했습니다. 수백 개의 이미지가 쏟아졌어요. 설악산, 내장산, 북한산 모두 붉게 타오르고 있었습니다. 드론 오퍼레이터의 본능이 작동했어요. 저 지형을 200m 상공에서 보면 어떨까? 저 색의 파도를 위에서 담으면 어떤 영상이 나올까? 가슴이 뛰기 시작했습니다. 리처드의 프로필을 확인했어요. 팔로워 50만, 주로 자연 다큐 영상을 올리는 계정이었죠. DM을 보냈습니다. 영상 봤어요? 놀라운데요? 지금 한국에 있나요? 답장이 30분 후에 왔어요. 네, 설악산에서 일주일째 촬영 중입니다. 드론 영상 필요하면 연락 주세요. 저는 곧바로 답장을 보냈습니다. 제가 갈게요. 언제 도착 가능하냐고 물었어요. 항공권 사이트를 열었습니다. LA에서 인천까지 직항편을 검색했어요. 가장 빠른 편은 내일 저녁이었죠. 클릭 한 번에 12시간 비행이었습니다. 망설였어요. 노르웨이 프로젝트 마감이 일주일 남았고 다음 달 아이슬란드 촬영도 예정되어 있었죠. 하지만 리처드의 영상을 다시 봤습니다. 저 붉은 파도는 지금 이 순간에만 존재해요. 계절은 기다려주지 않죠. 결제 버튼을 눌렀습니다. 클라이언트에게 이메일을 보냈어요. 일주일 연기 가능한지 물었습니다. 다음 날 아침 가방을 챙겼어요. 드론 2대, 배터리 8개, 컨트롤러, 여분의 프로펠러. 무거운 짐이었지만 익숙했습니다. 공항으로 가는 우버 안에서 한국에 대해 검색했어요. 산이 많은 나라라고 했습니다. 국토의 70%가 산악 지형이래요. 그리고 10월 말이 단풍 절정기라고 했죠. LAX 공항 탑승 게이트에서 리처드에게 메시지를 보냈습니다. 14시간 후 인천 도착이에요. 설악산으로 바로 갈게요. 답장이 왔어요. 완벽해요. 입구 주차장에서 만나죠. 비행기에 올랐습니다.
창가 좌석이었어요. 태평양이 펼쳐졌습니다. 14시간의 비행 동안 계속 생각했어요. 저 붉은 산을 위에서 보면 어떤 장면이 펼쳐질까? 10시간 비행은 길지 않았습니다. 기내 화면으로 한국 다큐멘터리를 봤어요. 산과 계곡, 사계절의 변화를 담은 영상들이었죠. 모두 아름다웠지만 제 관심은 하나였습니다. 저 풍경을 하늘에서 보면 어떨까? 노트북을 열어 드론 촬영 규정을 확인했어요. 한국은 국립공원 내 드론 비행에 제한이 있었습니다. 하지만 설악산은 일부 구역에서 허가를 받으면 가능하다고 했죠. 리처드에게 메시지를 보냈어요. 드론 촬영 허가 받았나요? 1시간 후 답장이 왔습니다. 일본에서 온 켄이 이미 받았어요. 같이 작업하면 될 거예요. 켄? 다른 사람도 있는 거였죠? 궁금했지만 상관없었어요. 좋은 크리에이터들과 함께하는 건 언제나 환영이었습니다. 창밖으로 해가 떴어요. 태평양 위로 황금빛이 퍼졌습니다. 몇 시간 후면 한국 땅을 밟을 거예요. 드론을 날릴 거고 저 붉은 산을 위에서 담을 겁니다. 가슴이 계속 두근거렸어요. 인천국제공항 착륙 안내방송이 나왔습니다. 창밖을 봤어요. 구름 사이로 땅이 보이기 시작했죠. 그런데 놀라운 광경이 펼쳐졌습니다. 도시 곳곳에 산이 솟아 있었어요. 고층 빌딩 숲 사이사이로 녹색 산들이 박혀 있었죠. LA는 평평합니다. 산이 있어도 도시 외곽이에요. 하지만 한국은 달랐습니다. 도시가 산을 품고 있었어요. 아니, 산이 도시를 품고 있었습니다. 드론 오퍼레이터로서 완벽한 지형이었어요. 비행기가 착륙했습니다. 입국장을 빠져나오자 공기부터 달랐어요. LA의 건조함과는 완전히 다른 느낌이었죠. 습도가 있고 신선했습니다. 공항철도를 타고 서울역으로 향했어요. 고속버스 터미널에서 속초행 버스표를 끊었습니다. 버스가 출발했어요. 창밖으로 서울이 지나갔습니다. 고층 빌딩이 빽빽했지만 곳곳에 산이 보였어요. 그리고 그 산들이 붉게 물들기 시작했죠. 아직 완전한 단풍은 아니었지만 변화가 시작되고 있었습니다. 3시간 후 속초에 도착했어요. 작은 해변 도시였습니다. 택시를 타고 설악산 입구로 갔죠. 기사님이 말씀하셨어요. 올해 단풍 정말 좋다고. 많은 외국인들이 오고 있다고요. 입구 주차장에 도착했습니다. 가방을 메고 내렸어요. 그리고 고개를 들었죠. 숨이 멈췄습니다. 거대한 산맥이 눈앞에 펼쳐져 있었어요. 바위산 전체가 붉은색과 황금색으로 뒤덮여 있었습니다. 리처드의 20초 영상으로는 부족했어요. 실제로 보니 압도적이었습니다. 저건 200m 상공에서 보면 어떤 모습일까? 드론을 띄우고 싶었지만 참았어요. 먼저 리처드를 만나야 했죠. 휴대폰이 울렸습니다. 리처드였어요. 주차장 어디쯤 있나요? 매표소 앞이라고 했습니다. 5분 후 두 남자가 다가왔어요. 한 명은 키가 크고 금발이었고 다른 한 명은 아시아계였죠. 리처드와 켄이었습니다. 악수를 나눴어요. 반가웠습니다. 리처드가 말했어요. 드론 영상 기대되네요. 켄도 웃으며 고개를 끄덕였죠. 저는 가방을 가리켰습니다. 2대 가져왔어요. 지금 바로 띄울 수 있어요. 켄이 허가증을 보여줬습니다. 특정 구역에서만 가능하다고 했어요. 하지만 충분했습니다. 우리는 곧바로 산으로 향했죠. 드디어 하늘에서 한국의 가을을 담을 시간이었습니다. 권금성 케이블카를 타고 올라갔습니다. 드론 비행 허가 구역이 정상 부근이었어요. 케이블카 안에서도 계속 창밖을 봤죠. 발 아래로 단풍 물결이 펼쳐졌습니다. 이미 이 각도에서도 아름다웠어요. 하지만 더 높이 올라가야 했습니다. 정상 전망대에 도착했어요. 사람들로 붐볐지만 촬영 공간은 충분했습니다. 가방에서 드론을 꺼냈죠. DJI 매빅 3 프로였어요. 10년간 함께한 파트너였습니다. 리처드와 켄이 지켜봤어요. 프로펠러를 점검하고 배터리를 확인했습니다. 컨트롤러와 연결했죠. 화면에 설악산 전경이 떴습니다. 완벽한 날씨였어요. 바람도 약했죠. 이륙 버튼을 눌렀습니다.
드론이 조용히 떠올랐어요. 10m, 50m, 100m. 높이 올라갈수록 화면이 달라졌습니다. 단풍이 점점 넓게 펼쳐졌어요. 150m에서 멈췄습니다. 카메라를 천천히 회전시켰죠. 그 순간 숨이 멈췄어요. 설악산 전체가 한 화면에 들어왔습니다. 붉은 산맥이 끝없이 이어졌어요. 계곡마다 다른 색조가 흘렀죠. 리처드가 제 어깨 너머로 화면을 봤습니다. 와, 이런 각도는 처음이네요. 켄도 감탄했어요. 드론이 아니면 절대 볼 수 없는 장면이라고요. 저는 천천히 드론을 전진시켰습니다. 능선을 따라 날아갔어요. 바위와 단풍이 만나는 지점을 담았죠. 햇빛이 비칠 때마다 색이 변했습니다. 주황에서 붉은색으로, 붉은색에서 황금빛으로요. 30분간 촬영했습니다. 다양한 각도로 담았어요. 수직 하강, 수평 이동, 360도 회전. 모든 기법을 동원했죠. 드론을 회수하고 메모리 카드를 확인했습니다. 완벽했어요. 리처드가 말했습니다. 이거 봐야 해요. 노트북을 꺼내 파일을 재생했죠. 3명이 작은 화면에 모였습니다. 영상이 재생됐어요. 침묵이 흘렀습니다. 30초짜리 클립이었지만 압도적이었어요. 산맥 전체가 붉은 파도처럼 출렁이는 장면이었죠. 켄이 중얼거렸습니다. 이건 단풍이 아니라 지구의 심장 박동이에요. 리처드가 제안했어요. 이거 정식 프로젝트로 만들면 어떨까요? 저도 일주일간 촬영 중이고 켄도 합류했어요. 닉 드론 영상까지 있으면 완벽할 것 같은데요. 저는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좋아요. 어차피 일주일 시간 있어요. 켄이 웃으며 말했어요. 그럼 팀이네요. 산에서 내려와 숙소로 갔습니다. 오늘 촬영한 영상을 정리했어요. 가장 마음에 드는 30초 클립을 골랐죠. 편집 없이 원본 그대로였습니다. 제 SNS에 업로드했어요. 제목은 간단했습니다. 하늘에서 본 붉은 파도. 업로드하고 샤워를 했습니다. 30분 후 돌아와 보니 폭발하고 있었어요. 10만 조회수를 넘었죠. 댓글이 쏟아졌습니다. 어디냐? 어떻게 찍었냐? 드론 기종이 뭐냐? 리처드가 제 게시물을 공유했어요. 그의 팔로워 50만 명에게 퍼졌습니다. 조회수가 기하급수로 올랐죠. 1시간 만에 50만을 넘었습니다. 켄이 말했습니다. 우리 제대로 시작한 것 같네요. 리처드도 동의했어요. 내일부터 본격적으로 촬영하죠. 저는 창밖을 봤습니다. 설악산이 어둠 속에 잠들어 있었어요. 내일 다시 하늘로 날아오를 겁니다. 더 멋진 장면을 담기 위해서요. 이건 단순한 촬영이 아니었습니다. 뭔가 큰 이야기가 시작되고 있었어요. 다음날 새벽 다시 설악산으로 향했습니다. 이번엔 케이블카가 아니라 걸어서 올라가기로 했어요. 비선대 코스였죠. 계곡을 따라 걷는 길이었습니다. 걸으며 드론 띄울 지점을 물색했어요. 계곡 위, 폭포 근처, 능선 위. 모두 좋은 포인트였죠. 리처드는 전체적인 분위기를 담았고 켄은 타임랩스를 설치했습니다. 비선대에 도착했을 때 거대한 바위 봉우리가 나타났어요. 드론을 띄우기 완벽한 장소였죠. 이륙시켰습니다. 바위를 중심으로 원을 그리며 촬영했어요. 360도 파노라마였습니다. 그때 리처드 휴대폰이 울렸어요. 통화를 마치고 웃으며 말했습니다. 스페인에서 사진작가 한 명이 온대요. 마르타라고 제 영상 보고 한국 오기로 했대요. 켄이 물었죠. 언제 도착하는데요? 내일 인천 도착이래요. 우리 내장산 가면 거기서 만나자고 했어요. 저는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좋네요. 사진작가 시선도 필요했어요. 우리 셋은 모두 영상 중심이었거든요. 정지된 순간을 포착하는 사람이 있으면 더 풍성해질 거예요. 사흘간 설악산을 촬영했습니다. 천불동 계곡, 울산바위, 토항성 폭포. 매일 다른 코스를 걸었어요. 저는 매일 드론을 띄웠죠. 100기가가 넘는 영상을 찍었습니다. 매일 밤 가장 좋은 클립을 SNS에 올렸어요. 반응은 폭발적이었습니다. 첫 영상이 100만을 넘었고 이후 영상들도 하루 만에 50만을 넘었어요.
셋째 날 저녁 리처드에게 이메일이 왔습니다. CNN 본사였어요. 다큐멘터리 본부장이 정식 프로젝트를 제안했죠. 제작비 지원하겠다고 했습니다. 리처드가 우리에게 물었어요. 어떻게 생각해요? 켄이 먼저 답했습니다. 당연히 해야죠. 이런 기회가 어디 있어요? 저도 동의했어요. 좋아요. 하지만 조건이 있어요. 우리 방식대로 찍어야 해요. 연출 없이 자연스럽게요. 리처드가 웃었습니다. 그게 제가 원하는 거예요. 다음날 내장산으로 이동했습니다. 전라북도 정읍이었어요. KTX와 버스를 갈아타며 5시간을 이동했죠. 도착했을 때 해가 지고 있었습니다. 내장산 입구에서 마르타를 만났어요. 큰 카메라 가방을 맨 여성이었죠. 인사를 나눴습니다. 반가웠어요. 이제 4명이 됐습니다. 마르타가 주변을 둘러보며 감탄했어요. 사진으로 보는 것과 완전히 다르네요. 리처드가 웃으며 말했죠. 내일 더 놀랄 거예요. 숙소에서 각자의 작업을 공유했습니다. 리처드는 다큐 PD답게 스토리텔링에 강했어요. 켄은 시간의 흐름을 담는 타임랩스 전문가였죠. 마르타는 디테일을 포착하는 접사 전문가였습니다. 그리고 저는 드론으로 전체를 조망했어요. 4명의 전문성이 완전히 달랐습니다. 완벽한 조합이었죠. 켄이 제안했습니다. 각자 다른 관점으로 촬영하는 게 어때요? 저는 시간, 마르타는 디테일, 닉은 공간, 리처드는 스토리. 그러면 입체적인 작품이 나올 거예요. 모두 동의했습니다. 프로젝트 이름도 정했어요. 오텀 코드. 가을에 암호를 해독한다는 의미였죠. 잠들기 전 드론 배터리를 충전했습니다. 내일은 내장산 단풍 터널을 촬영할 거예요. 설악산과는 또 다른 풍경일 겁니다. 4개의 렌즈로 하나의 계절을 담는 여정이 본격적으로 시작됐어요. 오늘은 일출을 담기로 했어요. 4명이 어둠 속에서 내장산으로 향했죠. 입구 단풍 터널에 도착했을 때 하늘이 조금씩 밝아오고 있었습니다. 드론을 조립했어요. 마르타는 삼각대를 설치하고 켄은 타임랩스 장비를 준비했습니다. 리처드는 전체 분위기를 담기 위해 핸드헬드 카메라를 들었죠. 이륙 신호를 보냈습니다. 드론이 조용히 떠올랐어요. 단풍 터널 위로 올라갔죠. 높이 올라갈수록 놀라운 광경이 펼쳐졌습니다. 도로를 따라 형성된 단풍나무들이 붉은 강물처럼 보였어요. 터널이 산속 깊이까지 이어졌습니다. 수킬로미터에 걸친 붉은 물줄기였죠. 설악산의 웅장함과는 완전히 달랐습니다. 해가 떠올랐어요. 빛이 터널 안으로 쏟아져 들어왔습니다. 순간 마법 같은 일이 벌어졌죠. 붉은 나뭇잎들이 황금빛으로 반짝이기 시작했어요. 드론 카메라가 모든 걸 담았습니다. 마르타가 탄성을 질렀어요. 믿을 수 없어. 켄도 말을 잃었죠. 리처드만 조용히 미소 지었습니다. 그는 이미 알고 있었던 거예요. 30분간 집중 촬영했습니다. 다양한 고도에서 다양한 각도로 담았어요. 수직 하강샷, 터널을 따라가는 추적샷, 전체를 조망하는 파노라마 샷. 완벽한 소스들이었습니다. 백양사로 이동했어요. 계곡을 따라 올라가는 길이었죠. 여기서도 드론을 띄웠습니다. 계곡물과 단풍이 만나는 지점을 담았어요. 물 위로 떨어진 낙엽들이 흘러가는 장면이 아름다웠습니다. 마르타는 바닥에 엎드려 낙엽을 접사로 찍었어요. 인맥의 디테일까지 선명했죠. 켄은 한자리에서 2시간 동안 타임랩스를 돌렸습니다. 빛의 변화를 담기 위해서였어요. 점심때쯤 백양사에 도착했습니다. 고즈넉한 절이었어요. 절마당에 단풍나무 한 그루가 서 있었는데 다른 나무들보다 유독 붉었죠. 드론을 위로 올려 나무 전체를 담았습니다. 위에서 보니 나무가 마치 붉은 꽃처럼 보였어요. 바람이 불 때마다 꽃잎이 흩날리는 것 같았죠. 오후 내내 촬영했습니다. 해가 기울 때까지 멈추지 않았어요. 저녁 무렵 숙소로 돌아왔을 때 모두 지쳐 있었지만 행복했습니다. 파일을 확인했어요. 오늘만 200기가가 넘는 영상을 찍었죠. 가장 마음에 드는 클립을 골랐습니다. 터널 위에서 찍은 일출 장면이었어요. 편집해서 SNS에 올렸습니다. 제목은 붉은 강물.
업로드하고 1시간 만에 30만 조회수를 넘었어요. 리처드와 켄, 마르타도 각자의 영상을 올렸죠. 4개의 관점이 동시에 올라갔습니다. 같은 장소, 같은 시간이었지만 완전히 다른 영상들이었어요. 사람들이 열광했죠. 댓글에 이런 게 있었습니다. 4명의 예술가가 하나의 계절을 해석하고 있어. 밤이 깊어졌습니다. 내일은 내장사 쪽을 촬영하기로 했어요. 일주일간 내장산을 담을 계획이었죠. 드론 배터리를 충전하며 생각했습니다. 이건 단순한 풍경 촬영이 아니에요. 우리는 계절의 언어를 기록하고 있었습니다. 일주일이 흘렀습니다. 내장산 구석구석을 촬영했어요. 매일 새벽부터 해질녘까지 작업했죠. 4명의 호흡이 완벽하게 맞았습니다. 아침마다 간단히 회의했어요. 오늘은 어디를 갈지, 어떤 장면을 담을지 논의했죠. 하지만 현장에선 각자 자유롭게 움직였습니다. 말하지 않아도 서로를 이해했어요. 마지막 날이었습니다. 내장산 전체를 도는 일주 코스를 걷기로 했어요. 8시간 걸리는 긴 여정이었죠. 출발하기 전 함께 섰습니다. 리처드가 말했어요. 오늘은 계획 없이 마음 가는 대로 촬영하죠. 모두 동의했습니다. 일주일간 충분히 체계적으로 작업했거든요. 산길을 걸었어요. 중간중간 드론을 띄웠습니다. 능선 위에서, 계곡 위에서, 폭포 앞에서 매번 다른 각도의 내장산이 펼쳐졌죠. 점심때쯤 능선에 앉아 쉬었습니다. 도시락을 먹으며 말없이 풍경을 바라봤어요. 켄이 먼저 입을 열었습니다. 우리 왜 카메라를 드는 걸까요? 마르타가 생각하며 답했어요. 아름다움을 붙잡고 싶어서요. 지나가는 순간을 영원히 남기고 싶어서죠. 리처드가 덧붙였습니다. 그리고 다른 사람들과 나누고 싶어서요. 저도 생각을 말했어요. 저는 하늘에서 보는 세상이 좋아요. 사람들이 볼 수 없는 각도를 보여주는 게 좋죠. 새로운 관점을 제공하는 거예요. 침묵이 흘렀습니다. 바람이 불었고 단풍잎들이 흔들렸어요. 우리는 같은 이유로 여기 있었습니다. 아름다움을 기록하고 나누기 위해서요. 오후에 다시 걸었습니다. 해가 기울 무렵 입구로 돌아왔어요. 마지막 촬영이었죠. 석양이 단풍을 비췄습니다. 4명이 나란히 서서 그 광경을 바라봤어요. 말이 필요 없었죠. 일주일간의 여정이 한 장면에 담겨 있었습니다. 마지막으로 드론을 띄웠습니다. 우리 4명이 서 있는 모습을 위에서 찍었어요. 석양을 배경으로 한 실루엣이었죠. 이게 프로젝트의 마지막 컷이 될 거라고 느꼈습니다. 숙소로 돌아와 짐을 쌌어요. 내일 아침 각자의 나라로 돌아갈 거였죠. 저녁을 함께 먹으며 이야기를 나눴습니다. 리처드가 말했어요. 이번 프로젝트 끝나고도 연락하고 지내요. 켄이 웃으며 답했죠. 당연하죠. 우린 이제 팀이잖아요. 마르타가 덧붙였습니다. 다음엔 어디? 봄, 여름, 모두 웃었어요. 하지만 우리는 알고 있었습니다. 이런 순간은 다시 오지 않는다는 걸요. 파일을 정리했습니다. 2주간 찍은 영상을 모두 모았어요. 1테라바이트가 넘었죠. 이 안에 한국의 가을이 담겨 있었습니다. SNS 조회수를 확인했어요. 총 1,500만을 넘었습니다. 전 세계에서 사람들이 우리 영상을 보고 한국행을 결심하고 있었어요. 마르타가 말했습니다. 우리가 한 일이 이런 의미였구나. 계절을 기록한 게 아니라 사람들을 연결한 거야. 맞는 말이었습니다. 잠들기 전 드론을 마지막으로 점검했어요. 내일이면 미국으로 돌아갑니다. 하지만 이건 끝이 아니었어요. 편집이 남아있었고 방송이 남아있었죠. 그리고 무엇보다 4명의 우정이 남아있었습니다. LA로 돌아왔습니다. 2주 만의 귀환이었어요. 작업실은 그대로였지만 저는 변해 있었죠. 가방에서 하드드라이브를 꺼냈습니다. 1테라 넘는 드론 영상이 담겨 있었어요. 편집을 시작했습니다. 매일 12시간씩 작업했어요. 도쿄의 켄, 바르셀로나의 마르타, 뉴욕의 리처드와 파일을 공유했죠. 각자의 영상을 하나로 엮기 시작했습니다. 처음엔 막막했어요. 너무 많은 소스였거든요. 하지만 곧 패턴이 보였습니다. 드론 영상이 뼈대가 되고
다른 영상들이 살을 붙였어요. 전체를 조망하는 항공샷으로 시작했습니다. 그 다음 리처드의 지상 영상이 들어갔어요. 켄의 타임랩스가 시간의 흐름을 보여줬고 마르타의 접사가 디테일을 담았죠. 일주일 후 첫 번째 러프컷이 완성됐습니다. 30분 분량이었어요. 4명이 화상회의로 모여 함께 봤죠. 재생 버튼을 눌렀습니다. 침묵이 흘렀어요. 30분간 아무도 말하지 않았습니다. 영상이 끝나고 켄이 먼저 입을 열었어요. 완벽해요. 마르타도 동의했습니다. 4개의 시선이 하나의 이야기가 됐어요. 리처드가 웃으며 말했죠. 이제 CNN에 보낼 시간이에요. 본사에 파일을 전송했습니다. 이틀 후 답장이 왔어요. 12월 특집으로 확정됐다고 했죠. 프라임타임 방송이었습니다. 그 사이 SNS는 계속 뜨거웠어요. 우리가 올렸던 영상들이 여전히 조회수를 올리고 있었죠. 한국 가을 해시태그는 몇 주째 트렌드에 머물렀습니다. 더 놀라운 건 실제 변화였어요. 한국관광공사가 발표한 자료에 따르면 10월 외국인 방문객이 전년 대비 40% 증가했다고 했습니다. 우리 영상을 본 사람들이 실제로 한국을 찾고 있었어요. 댓글을 읽었습니다. 수천 개가 달려 있었어요. 대부분 감사의 메시지였죠. 당신들 덕분에 한국의 아름다움을 알게 됐다고. 다음 가을엔 꼭 가겠다고요. 마르타가 메시지를 보냈습니다. 우리가 한 일이 이렇게 큰 영향을 줄 줄 몰랐어. 켄도 답장했어요. 우린 그냥 아름다움을 기록했을 뿐인데 사람들이 움직이고 있어. 리처드가 덧붙였죠. 그게 바로 우리 일의 힘이에요. 카메라는 세상을 연결하는 도구예요. 저도 생각했습니다. 2주 전 LA 작업실에서 20초 영상을 봤을 때 이런 결과를 예상했을까요? 전혀 아니었어요. 그냥 아름다운 색이 보고 싶었을 뿐이었죠. 하지만 그 호기심이 저를 한국으로 이끌었고 3명의 크리에이터를 만나게 했어요. 그리고 우리의 작업이 전 세계 수백만 명에게 영감을 줬습니다. 12월이 왔습니다. CNN 방송 날이었어요. 4명이 각자의 나라에서 동시에 시청했죠. 프라임타임 9시였습니다. 화면에 드론 영상이 떴어요. 설악산 전경이었죠. 내레이션이 흘렀습니다. 2025년 가을 4명의 크리에이터가 한국에서 만났습니다. 30분이 흘렀습니다. 방송이 끝났어요. 휴대폰이 울리기 시작했죠. 친구들, 가족들, 동료들 모두 축하 메시지를 보냈습니다. SNS는 폭발했어요. 방송 본 사람들이 영상을 공유하기 시작했죠. 그날 밤 오텀 코드는 전 세계 트렌드 1위에 올랐습니다. 잠들기 전 창밖을 봤습니다. LA 하늘이 보였어요. 저 하늘 너머 한국이 있고 일본이 있고 스페인이 있죠. 드론을 날리며 배운 게 있습니다. 하늘은 모든 걸 연결한다는 것을요. 챕터 8계절은 지나가지만 방송 후 3개월이 지났습니다. 2026년 3월이에요. LA는 봄이었지만 저는 여전히 그 가을을 생각하고 있었죠. 작업실 벽에 사진 한 장이 걸려 있습니다. 내장산 석양을 배경으로 4명이 서 있는 모습이에요. 드론으로 찍은 마지막 사진이었죠. 매일 아침 그 사진을 봅니다. 그때의 감정이 생생해요. 오텀 코드는 예상보다 큰 반향을 일으켰습니다. CNN 방송 후 넷플릭스에서 연락이 왔어요. 시리즈로 만들고 싶다고 했죠. 4계절을 모두 담는 프로젝트였습니다. 리처드, 켄, 마르타와 화상회의를 했어요. 모두 흥분한 표정이었죠. 리처드가 말했습니다. 이번엔 한국 봄을 담으면 어때요? 벚꽃 시즌이요. 켄이 덧붙였어요. 4월 초가 절정이래요. 진해, 여의도, 경주. 촬영지가 많아요. 마르타도 동의했죠. 저도 벚꽃을 제대로 찍어보고 싶었어요. 저는 웃으며 답했습니다. 좋아요. 드론으로 벚꽃 터널을 찍으면 환상적일 거예요. 우리는 다시 한국에서 만나기로 약속했습니다. 하지만 그건 업무만은 아니었어요. 우리는 친구가 됐거든요. 2주간 함께 산을 걸으며 같은 계절을 바라봤던 시간. 그게 우리를 묶었습니다. 매주 화상으로 만났어요. 작업 이야기도 했지만 일상도 나눴죠.
켄은 도쿄에서 벚꽃개화 소식을 전했고 마르타는 바르셀로나 건축 이야기를 했습니다. 리처드는 새로운 다큐 기획을 공유했어요. 그리고 저는 드론 영상을 보여줬습니다. LA 해안선, 요세미티 국립공원, 그랜드 캐니언. 하지만 늘 말했어요. 한국 가을만큼은 아니라고요. SNS 반응은 여전했습니다. 우리가 올렸던 영상들이 계속 재생되고 있었어요. 겨울이 지나고 봄이 왔지만 사람들은 여전히 가을 영상을 찾았죠. 댓글에 이런 게 있었습니다. 작년 가을 한국 갔었어요. 당신들 영상 덕분에 최고의 여행이었어요. 감사합니다. 그런 댓글을 볼 때마다 가슴이 뭉클했어요. 우리가 기록한 계절이 누군가의 여행이 됐고 누군가의 추억이 됐죠. 영상은 스크린 속에만 있는 게 아니었습니다. 실제 삶에 영향을 주고 있었어요. 한국관광공사에서 연락이 왔습니다. 공식 홍보대사를 제안했어요. 4명 모두에게요. 우리는 회의를 했죠. 받아들일지 말지. 마르타가 말했습니다. 우린 홍보하려고 간 게 아니었어요. 그냥 아름다움이 보고 싶었죠. 켄도 동의했어요. 그게 진심이었고 그래서 사람들이 반응한 거예요. 리처드가 정리했습니다. 공식 대사는 부담스러워요. 하지만 우리가 계속 좋은 작업을 하면 그게 곧 홍보가 되는 거죠. 저도 같은 생각이었습니다. 우리는 정중히 거절했어요. 대신 계속 작업하겠다고 했죠. 봄, 여름, 가을, 겨울. 한국의 4계절을 모두 담을 거라고요. 3월 말 항공권을 예매했습니다. 4월 첫째 주 인천 도착이에요. 이번엔 진해에서 만나기로 했죠. 벚꽃 축제가 열리는 곳이었습니다. 출발 전날 밤 드론을 점검했어요. 새 배터리도 샀고 메모리 카드도 추가했죠. 준비는 완벽했습니다. 작업실을 둘러봤습니다. 벽에 걸린 사진들이 보였어요. 아이슬란드, 노르웨이, 아프리카, 그리고 한국. 그중 한국 사진이 가장 많았죠. 설악산 능선, 내장산 터널, 백양사 계곡. 모두 드론으로 찍은 항공 사진들이었어요. 그 사진들을 보며 생각했습니다. 10년간 전 세계를 날아다녔지만 가장 기억에 남는 건 한국의 가을이에요. 왜일까요? 풍경이 특별해서? 물론 그것도 있죠. 하지만 진짜 이유는 다릅니다. 그곳에서 3명의 친구를 만났고 함께 하나의 이야기를 만들었거든요. 드론은 도구입니다. 하늘을 나는 카메라죠. 하지만 제가 배운 건 이거예요. 드론이 담는 건 풍경만이 아니에요. 연결을 담는 거죠. 하늘에서 보면 모든 게 연결돼 있습니다. 산과 계곡, 도시와 자연, 사람과 사람. 200m 상공에서 보면 경계가 없어요. 모든 게 하나의 흐름이죠. 한국의 가을이 그랬습니다. 설악산의 붉은 파도가 내장산까지 이어졌고 그 파도가 SNS를 타고 전 세계로 퍼졌어요. 캐나다 출신 드론 오퍼레이터, 미국 다큐 PD, 일본 방송인, 스페인 사진작가. 4명을 한 계절로 엮었죠. 그리고 그 작업을 본 수백만 명이 움직였습니다. 비행기를 타고 한국으로 갔어요. 우리가 걸었던 길을 걸었고 우리가 본 풍경을 봤죠. 연결이 연결을 낳았습니다. 가방을 챙기며 미소 지었습니다. 내일이면 다시 태평양을 건너요. 이번엔 붉은 파도가 아니라 분홍빛 구름을 담을 거예요. 벚꽃이 만드는 또 다른 계절이죠. 리처드에게 메시지를 보냈습니다. 내일 봐요. 답장이 바로 왔어요. 기대돼요. 켄과 마르타도 같은 답장을 보냈죠. 잠들기 전 마지막으로 SNS를 확인했습니다. 오텀 코드 해시태그가 여전히 활발했어요. 누군가 작년 가을 한국 여행 사진을 올리고 있었죠. 우리 영상을 보고 갔다고 했습니다. 댓글을 남겼어요. 멋진 사진이네요. 계절을 즐기셨기를 바랍니다. 그 사람이 답장했습니다. 당신들 덕분에 최고의 가을이었어요. 올해 봄에도 갈 거예요. 휴대폰을 내려놓았습니다. 창밖으로 LA 야경이 보였어요. 불빛들이 반짝이고 있었죠. 저 불빛 하나하나가 사람입니다. 각자의 이야기를 가진 사람들이요. 우리가 한 일은 간단했어요. 아름다운 계절을 기록했죠. 하지만 그 기록이 사람들을 움직였고 새로운 이야기를 만들었습니다. 그게 바로 창작자의 역할이에요.
눈을 감았습니다. 내일이면 다시 드론을 날릴 거예요. 한국 하늘 위에서요. 봄을 담을 겁니다. 그리고 여름이 오면 여름을, 가을이 오면 가을을 담을 거예요. 계절은 지나갑니다. 하지만 우리가 남긴 기록은 영원하죠. 그 기록을 통해 누군가는 용기를 얻고 누군가는 여행을 떠나요. 누군가는 카메라를 들고 누군가는 새로운 친구를 만나죠. 그게 제가 하늘에서 배운 거예요. 우리는 모두 연결돼 있어요. 보이지 않는 선으로 묶여 있죠. 드론은 그 선을 보여주는 도구입니다. 200m 상공에서 보면 모든 게 하나의 이야기예요. 한국의 가을이 그랬습니다. 붉은 파도가 세계를 연결했어요. 그리고 이제 분홍빛 구름이 우리를 다시 부르고 있습니다. 안녕, LA. 안녕, 한국의 봄. 드론은 준비됐고 배터리는 충전됐어요. 카메라는 하늘을 향하고 있습니다. 새로운 계절, 새로운 이야기가 시작됩니다. 하늘에서 본 세상은 다릅니다. 경계가 없고 모든 게 흐르죠. 그게 제가 전하고 싶은 메시지예요. 우리는 하나의 계절 속에 살고 있고 하나의 이야기를 쓰고 있어요. 오텀 코드는 끝났습니다. 하지만 다음 장이 기다리고 있어요. 스프링 코드, 썸머 코드, 그리고 다시 오텀 코드. 계절은 돌고 돌지만 우리의 기록은 계속됩니다. 그게 바로 창작자의 삶이에요. 끝나지 않는 여정이죠. 하지만 그래서 아름다운 거예요. 항상 다음 장면이 있고 항상 새로운 하늘이 있어요. 내일 아침 공항으로 갑니다. 14시간 비행 후 인천에 도착할 거예요. 리처드, 켄, 마르타가 기다리고 있죠. 우리는 다시 만나 다시 함께 일할 겁니다. 그리고 언젠가 또 누군가 우리 영상을 볼 거예요. 그 사람도 가방을 챙기고 비행기를 탈 겁니다. 한국으로요. 그렇게 연결은 계속되죠. 계절은 지나가지만 이야기는 남습니다. 그리고 그 이야기가 새로운 계절을 만들어요. 이게 바로 오텀 코드의 의미입니다. 가을의 암호를 해독한 게 아니에요. 연결의 코드를 발견한 거죠. 하늘은 모든 걸 알고 있습니다. 200m 위에서 보면 명확해요. 우리는 함께 살아가고 함께 계절을 만들어요. 카메라는 그걸 기록하고 우리는 그걸 나누죠. 내일이 기다려집니다. 새로운 하늘, 새로운 친구들, 새로운 계절. 드론은 준비됐어요. 이제 날아오를 시간입니다.